National emergency. Detonator charged. 안녕하세요. 영화 만보기 강경입니다. 오늘은 영화 만보기 첫 편으로 오펜하이머를 하는데요. 오펜하이머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작품이고요. 헐리우드에서는 제작비를 백지수표로 받는 두 명의 감독이 있는데, 한 명은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고, 터미네이터, 타이타닉, 아바타 등을 찍은 명시공히 세계 최고의 감독이죠. 다른 한 명이 바로 놀란 감독입니다. 국내 1000만 외국 영화가 9편인데 놀란의 인터스텔라가 그 중에 한 편입니다. 오늘은 그 감독의 신작 오펜하이머를 덕후도 아닌 평론가도 아닌 영화계 일선에 있는 영화인분들과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게스트분들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그 촬영감독, 현장에서 촬영감독을 하고 있는 황성훈이라고 하고요. 궁극적으로 영화를 많이 이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프리랜서로 촬영을 하다 보니, 광고도 하고, 뮤직비디오도 하고, 드라마도 하고, 그냥, 장르에 가리지 않고, 이제, 촬영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강기영 감독님의 초대로 나와서 이제 이렇게, 토론 내지는 이제 유튜브를 하겠지만, 글쎄 제가 잘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상욱입니다. 저는 단편 영화들 여러 개 좀 연출을 했고 지금 장편 입봉을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마지막에 만들었던 단편이 미트라는 복싱 영화인데요. 그게 2018년에 미장센 단편 영화제에 선정이 됐었습니다. 근데 저기 촬영 감독님은 최근에 걸그룹이랑 작업하셨다고. 스테디캠이라는 그 전문 분야로서 또 프리랜서 일도 해요. 그러니까 촬영 감독으로서 일도 하지만 스테디캠이란 스페셜리스트로 일들을 하는데, 이 촬영이랑 좀 약간 다른 지점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촬영 감독, 예를 들면 지미집이나 예를 들면 또 어떤 특수 촬영, 수중 촬영이나 이런 것처럼 한 분야의 특수 분야죠. 그래서 이렇게 스테디캠의 장비를 장착을 하고 카메라를 올려서 촬영을 하게 되면 이제 막 움직이면서 촬영을 하게 되죠. 공간과 공간 사이를 이동하면서 찍기도 하고, 배우가 뛰거나 움직이는 샷들을 이제 고정작으로 샷으로 찍는 것이 아니고 이제 스테디캠을 장착해서 팔로우를 하면서 찍게 되는데, 보통 카메라가 움직이면서 팔로우를 하면 이제 흔들리죠. 카메라가 흔들리죠. 근데 스테디캠은 이제 흔들리지 않게 그 장비의 특성을 이용해서 흔들리지 않게 말 그대로 스테디하게 움직이면서 동선을 촬영할 수 있는 장비예요. 그래서 이게 또 그래서 저 걸그룹이랑 뭘 하셔야 그래서 요번에 이제 블랙핑크 월드 투어 공연에 제가 이제 그 스테디캠 이제 스페셜리스트로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유럽 갔다 오고, 베트남 갔다 오고, 미국 4개 도시 갔다 오고 해서 이제 그 공연에, 블랙핑크 공연에 스테디캠 파트를 제가 담당을 해서 찍었죠. 같이 식사도 하셨어요? 같이 마지막 쫑 파티 때? LA에서 마지막 쫑 파티 때? 근거리에서 다 보셨겠네요. 근거리에서 보는 거는 촬영할 때가 가장 근거리였고, 스테디캠이 무대에 올라가서 같이. 육안으로는 거의 못 보신 거예요? 육안으로는 마지막 쪽파티 때 봤죠? 쪽파티 때.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 지수 씨 팬이라 그 작품도 이번에 또 어디 캐스팅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좀비 나오는 거 기사 봤는데 좀비 영화에 캐스팅됐다고 봤는데, 그래서 제 영화는 좀 다크해가지고 나중에 같이 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안을 해서 또 같이 할 수도 있죠. 네. 그래서 그 오펜하이머 이번에 하는데, 오늘은 이제 오펜하이머를 얘기를 하는데, 일단 어떻게 보셨어요, 두 분은? 저는 사실은
그 평론가들의 리뷰나 이런 것들을 보지 않고 그냥 봤어요. 그래서 사실 3시간짜리이기도 한데 좀 길죠. 근데 처음 부분에서는 좀 상당히 좀 지루하다. 지루하지만 지금 전개는 되게 빠르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컷이 흐름이 많죠. 흐름이 빠르고 그다음에 대사들이 많고 인물들의 대사들이 주고받는 대사들이 많고 막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그 영화의 흐름에 올라타서 쭉 팔로우하기가 쉽진 않았어요. 근데 한 중반 이후부터는 이제 이게 이제 어떤 긴 시간 지루함이 컷이 많이 나눠져서 이게 상쇄된다고 보세요. 그게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럴 수도 있고 이제 안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은 내용이 방대하다 보니까 내용이 어떤 그 오펜하이머의 전기물이지만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뭐 사실 전기물 같지 않은 그 플롯이 있기도 하고 한데 사실은 이렇게 그 흐름에 같이 올라가서 쭉 팔로우하기가 초반에는 좀 쉽지 않다가 어느 정도 되니까 이제 몰입감이 되더라고요. 그 지점이 제가 볼 때는 이게 아까 이제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처음에는 뭐 청문회 그 누구죠? 트리니티? 네. 스트로스? 스트로스 청문회랑 이게 59년 이게 제일 가까운 청문회인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오펜하이머 청문회가 54년이고 이제 스트로스가 59년.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얘기가 처음에 좀 나오죠. 양쪽에 나오다가 이제 저 오펜하이머의 회상으로 넘어가면서 대학 시절부터 이제 트리니티 실험 그거 뭐 다른 말로 뭐라 하더라? 뭐 저기 저 맨해튼 프로젝트 이제 그거를 이제 쭉 보여주는데 아까 이제 좀 지루하다가 이제 볼만하다고 얘기를 하시는 지점이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핵실험을 했다는 건 아니까 근데 그거를 향해서 이제 쭉 가는 게 이제 긴장감이 있으니까 거기서는 좀 흥미진진하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핵실험까지 실제 뭐 그 핵실험을 하고 뭐 히로시마나 나가사키에 뭐 떨어뜨리는 그림을 보여주는 건 없잖아요. 근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절정 부분이 그 트리니티 실험의 폭파가 이제 절정으로 보는데 그까지는 이제 달려간다는 거죠. 얘기가 달려가는데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이제 그리고 이제 극장 아니니까 이제 시계를 못 보는데 그리고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 하나보다 그거 이제 했으니까 근데 1시간을 더 하더라고요. 뭐 정확하게 시간은 안 쟀는데 이 뒷부분에 1시간이 그 아까 영화 서두에 그 누구야 그 스트로스랑 오펜하이머 청문회가 이제 각각 나오잖아요. 그걸 교차해서 후반에 1시간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또 이제 의문이 이게 아이맥스로 봐라 막 이러는데 그냥 인물샷이거든요. 그 청문회가 그냥 인물샷이고 그리고 클라이막스가 지나서 1시간을 더 보여준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저는 어떻게 봤냐면 이제 완성도나 뭐 이런 거는 뭐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듯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뭐 워낙 저기 시네필들한테 기대치가 있잖아요. 근데 뭘 떠트리세요, 피디님? 그 교차해서 그 스트로스의 청문회랑 오펜하이머의 청문회가 교차해서 나오는 게 말씀하신 대로 그 후반 1시간에도 나오지만 처음에 영화 시작할 때도 그렇게 시작을 하죠. 교차하면서.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려다가 뭐 피디님이 떠트셔서 이제 잠깐 한눈 팔았는데 딱 까먹었네, 소리 들리니까. 근데 그래서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게 과연 상업 영화인가 아니면 예술 영화인가 이 관점을 저는 나름대로 오늘 소주제로 삼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다른 유튜버들이
다루지 않은 것 같은데 저는 뭐 글도 쓰고 뭐 연출도 하는 입장에서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그게 3시간짜리 영화인데 그냥 2시간짜리 정도 영화 본 느낌이었고, 그리고 역시 놀란 감독님은 이제 거장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게, 물론 우리가 이제 1차적인 호기심이나 관심이나 대중들은 이제 이 핵폭탄을 어떻게 개발해가지고 빵 터트렸느냐, 그럼 그 아이맥스에서 커다란 화면으로 그 핵폭탄 터지는 걸 보는 거가 이제 주 관심사로 생각을 하면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핵 개발하는 그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다루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었겠지만, 이 오펜하이머라는 인물의 내면에 초점을 맞춘 영화인 거죠. 그리고 그 인물의 내면 중에서도 가장 극적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드라마틱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청문회다. 그 청문, 그리고 이 말씀하신 왜 그런 거예요? 예? 왜 이게 드라마틱해요? 그러니까 원작이 있더라고요, 이게. 원작이 있는데 예. 이게 원작이 있으니까 좀 이제 스토리를 짜는데 좀 약간 예. 편집 개념으로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걸 발췌하면서. 예. 근데 이제 박 감독님은 예. 그거를 이제 예. 그 많은 책, 뭐 예. 1000페이지라고 들었는데 예. 거기서 이제 그 청문회를 중요하게 발췌했을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핵 개발 때문이라고 꼭 할 수는 없지만 전쟁이 이제 종식되고 그러면서 그 오펜하이머는 거의 이제 영웅처럼 됐는데, 전쟁이 종식되면서부터 내적인 갈등이 시작이 되고, 청문회에서 그게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청문회를 그렇게 활용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핵 그 실험을 성공하고 이제 이제 관련자들 그 청중으로 있고 거기서 막 이제 연설을 할 때 뭐 이게 사람들이 살찜이 뜯겨나가는 그런 환상, 핵폭탄 현장처럼 그런 환상들이 보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내적 갈등은 이제 연출적으로 보여줬는데 이 서사 자체에서 이 실존한 그 인물의 서사 자체에서의 이중성이나 내적 갈등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청문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청문회를 통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핵을 만들었던 사람이 그 핵을 만들었던 사람이 또 반대하고 뭐 이러잖아요. 그 뭐 자기 손에 피가 묻었다느니. 그래서 그런 어떤 이중성 내지 어떤 그 내면적인 갈등과 뭐 파국이나 뭐 그러면서 그런 활용에서 청문회가 중요하다. 청문회라는 사건에서 이 많은 이제 배신감, 그다음에 억울함, 그런 감정이 극대화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 전략적으로 스트로스가 준비를 해가지고 이 사람을 모함을 하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이제 몰아내게 되는 건데, 그게 그 사람이 그 오펜하이머가 얼마나 감정이 힘들고 억울하고 그랬을까, 그게 이제 절절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스트로스라는 인물을 적대자로 구성한 것 같아요. 적대자로니까. 그래서 이 드라마에서 그러니까 스트로스가 얼핏 생각하기에 여기서 그러니까 로버트 다우 주니어가 스트로스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작은 역할에 캐스팅 됐을까 했는데 생각을 해보면 이 스트로스라는 인물이 적대자로 나오고 작법적인 얘기를 하자면 오펜하이머가 이제 프로타고니스트 그리고 이 스트로스가 안타고니스트로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잘 보면 이제 중간에 그 트리니티 실험 때 이제 스트로스가 없어지는 걸로 기억이 되는데 좀 실험 때 스트로스가 없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스트로스 실험 때는 이제 안 나오잖아요. 그 편집적으로. 그러니까 개발할 때. 처음이랑 후반에 이제 청문회만 거의 나오는 걸로 기억하는데. 그래서
아, 근데 우리 너무 딱딱하네. 술 한잔을 하고 해야 돼 말고. 어떡하면 좋아. 괜찮아요. 잘 일단 하다가 뭐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작법을 좀 생각한 것 같아요. 네. 또 얘기를 할 텐데 작법을 생각하면서 그 적대자가 필요하니까 스트로스라는 인물이 네. 필요하고 네. 그게 청문회를 통해서 어떤 극적인 그 내용적인 그게 있다는데 네. 내용적인 이제 내면이나 뭐 그런 네. 것들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건데 네. 근데 이게 아까도 내가 서두에 얘기했지만 이게 상업 영화인가 예술 영화인가 관점에서 네. 적대자를 놓은 거는 이제 상업적 자본이긴 하지만 이게 네.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소위 절정 부분에서 이제 보통 이제 에필로그로 이렇게 마무리를 뭐 한 네. 못해도 20분 안에는 마무리 짓는 게 상업 영화 구성인데 네. 이 사람은 그런 어떤 그 내러티브적인 정합 어떤 내면적인 네. 영화의 내면적인 그걸 때문에 네. 1억 불짜리 영화를 네. 절정이 끝나고 청문회를 네. 두 청문회를 교차하면서 네. 그 1시간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그 이후에 1시간이 재밌어요. 그게 크리스퍼 놀란 감독이 하고자 진짜 보여주고자 하는 1시간이 거기에 그렇죠. 몰려 그게 있다는 핵심이죠. 생각. 그 핵폭발이 일어나는 시점을 클라이막스로 볼 수도 있죠. 그런데 조금 다르게 보자면 그 핵폭발이 일어나는 시점이 2막의 끝인 거죠. 그리고 바로 3막이 시작되는데 3막이 시작이 뭐냐? 핵폭발 이제 딱 해가지고 성공했잖아요. 난리 났잖아요. 너무 좋아. 근데 그러고 나서 바로 반전이 일어나죠. 그 핵폭탄 이제 개발한 거 들고 군인이 가면서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박 감독님이 보는 절정은 어디예요? 이 영화의 잠깐만요. 그 딱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할게요. 응? 하는 감정을 오펜하이머가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고 바로 그 씬에서 그 그로브스 제독 맞죠? 그로브스 장군 그 제독이 아니라 맷 데이먼이랑 인사를 하는데 그 오펜하이머가 저도 뭐 워싱턴에 같이 갈까요? 그러니까 왜? 네가 왜 가? 이러거든. 네가 왜 가라고 하지 않았죠. 왜? 그리고 뭐 때문에? 그러니까 응? 그 감정.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번 오펜하이머가 연락 뭐 잘 하고 지내자고 인사하니까 영어로 그때 as best as I can이라고 그랬나? 최대한 연락하겠다. 그렇게 애매한 말 있잖아요. 그냥 보통 헤어지는 마당이기 때문에 연락 좀 주세요. 그러면 알았어. 그러고 헤어져야 되는데 최대한 노력할게. 그게 딱 3막의 그 시작이에요. 그거부터 해가지고 점점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오펜하이머가 인물이. 그러니까 절정 어디로 보시는 거예요? 절정이 그러니까 그런 없죠. 절정을 연설하는 거를 절정으로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청문회에서 그러니까 청문회를 마무리하는, 그러니까 오펜하이머 청문회를 마무리하는 부분을 절정으로 볼 수도 있는데, 연설하는 부분이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원래 핵 개발을 끝낸 다음에 대중 연설을 하는 그 장면이나 그 다음에 연설을 하는 내용만 놓고 보면, 연설하는 그 말만 놓고 보면은, 이 영상을 빼고 그것만 말만 놓고 보면은 이 오펜하이머라는 인물이 되게 어떻게 보면은 거만하다라고 해야 되나? 승리에 도취돼가지고 뭐 이렇게 자기 명예를 누리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는데, 그 전기를 제가 안 읽어봐가지고 거기에 어떻게 표현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영화상에서 보면은 이 인물이 굉장히 갈등을 하는 거가 이 영상으로 가지고서는 고스란히 전달이 되게 표현이 돼 있잖아요.